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치스타시 코리아 최우영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는 최신 아세안 그리고 인도 국가의 화장품 라벨링 규정 동향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아세안 국가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그리고 그 외에 인도 이렇게 세 개 국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모두 아세안 협력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ACD 규정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화장품 규정이라고 부르는 ACD 규정에 기반을 해서 규정이 다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각 아세안 국가마다의 특별한 지침으로서 이제 세부 규정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라벨링 기술 지침이라는 규정이 있고요. 이 규정에서 말하는 화장품 라벨링 정의는 이제 그림이나 글 혹은 이 둘의 조합 등의 형태로 화장품 포장에 부착, 인쇄되거나 제품에 직접 인쇄되는 화장품에 관한 모든 정보를 화장품 라벨링이라는 정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라벨링 요건으로는 모든 필수 표기사항을 다 포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에 근거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화장품의 안전성 그리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따 뒤에서도 베트남이나 뭐 인도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화장품의 본질에 맞느냐가 가장 중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건강 문제 관련 소비자의 우려를 이용하는 클레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의약품을 가장하거나 질병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표기하셔도 안 되고, 이제 읽기 쉽게 나타내고 포장해서 쉽게 분리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라벨 규정에서 필수 표기 사항을 모두 표기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필수 표기 사항은 인도네시아는 12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품명, 기능, 사용 방법, 그리고 전성분 목록, 뭐 원산지 정보, 신고자 정보, 제조 번호, 크기 수납량, 그리고 사용기한 신고 번호, 2D 바코드, 그리고 사용 시 경고 문구 이렇게 12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 여기서 2번, 3번, 12번 항목인 기능, 사용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 경고 문구는 인도네시아어로 필수로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의 기능과 3번의 사용 방법의 경우에는 제품의 그 기능이 명확하게 표시된 제품일 경우에는 표시 기재가 면제가 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립스틱이나 마스카라 그리고 아이라이너 등이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12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이제 라틴 문자를 사용하는 외국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어 아니면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도 조성을 적을 때는 함량이 큰 순서부터 나열이 되고 1% 이하의 성분은 순서에 상관없이 나열하실 수 있습니다. 어, 만약에 제품이 작은 제품이다, 뭐 크기가 제한적인 제품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제품명이나 제조번호, 수납량이 필수로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은 이제 용기에 무조건 표기가 되어야 되고 나머지 정보는 기타 표시 매체를 사용해서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로셔나 라벨에다가 뭐 매다는 설명서 형식이라거나 이건 이제 제품을 신고하는 등록 신고자의 마음대로 이제 그런 거는 좀 정해서 하실 수가 있고 이외에 이제 자외선 차단제나 뭐 아하 함유 제품 그리고 하이드로젠 포옥사이드를 함유한 치아 미박 제품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라벨링 요건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 경고라던가 아니면 제품 유통 금지, 제품 회수, 그리고 제품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제품에 표기를 해야 되는 경고 문구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에어로졸 제품일 경우에는 이제 눈에 닿지 말고 흡입하지 마십시오. 고압 내용물을 5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찌르지 말고 따뜻한 장소나 화기 근처에 보관하지 말고 소각로를 사용하여 폐기하지 마십시오의 문구를 추가로 적어 주셔야 하고 이 경고 문구는 앞서 말씀드렸던 필수 표기 사항에서 12번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소가 함유된 구강 세정제의 제품의 경우에는 6세 미만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할랄 무슬림 인구가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유래 성분에 대한 문구도 지금 보고 계시는 검정색 테두리 상자에 이 검정색 문구 이 그대로를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돼지고기 유래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일 경우에는 돼지 유래 성분 함유라는 문구를 패키징에 표기를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제조 공정에서 돼지고기 유래 성분이 접촉이 되었다라는 제품도 이제 본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돼지 유래 성분과 접촉하였음이라는 문구를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라벨링 예시를 세 가지 정도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12가지 항목이 기재가 되어 있고, 이 중에서 파란색 네모로 표시한 제품명, 그리고 제조번호, 수납량, 이 부분이 필수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 항목이고, 나머지 항목들은 별도의 매체 전달 방법을 선택하셔서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록색 네모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어로 표기가 필요한 항목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신고 번호, 사용 기한이 표시된 짝대기 쪽을 이렇게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을 하면 이 제품이 인도네시아 식약청이 비폼이라고 해서 BPOM이라는 기관인데 그 비폼에 등록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도 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페이셜 폼도 비슷하고요. 음, 파운데이션 제품의 단상자를 보셨을 때도 제품명과 제조번호, 수납량을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실 수 있고 또 기능이나 사용 방법 주의사항 이 항목도 인도네시아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비폼 RI라고 해서 제품 등록 정보를 QR코드로 표기를 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까지는 인도네시아 화장품 라벨링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라벨링 규정과 함께 화장품에 사용을 할 수 있는 클레임과 금지되는 클레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화장품의 금지 그리고 허용 클레임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으로는 대부분의 국가와 비슷합니다. 법적 준수가 이루어져야 하고 진실성 그리고 정직성, 정당성, 증명 가능성 그리고 소비자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끔 그리고 의료적 효능이나 질병 예방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레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쟁사 제품을 폄하해서는 안 되고 또 즉각적이거나 절대적인 효과를 약속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정부기관이나 뭐 실험실, 연구기관 등에서 권장 또는 추천한다는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표현이나 아니면은 뭐 허용되는 성분명 외의 클레임을 금지하고 또 금지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클레임도 금지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규정에서 당연히 금지하고 있는 성분을 마치 이걸 어떤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 마냥 이제 금지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당연한 언어도 클레임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장품 허용되는 클레임의 몇 가지 예시를 적어 놨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제품 유형을 총 20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품 유형, 그리고 세부 분류, 그리고 클레임 문구로 해서 허용되는 클레임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규정. 근데 꼭 이 안에서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여기 써 있는 문구를 기반으로 해서 음, 제품 유형에 맞게, 제품 특성에 맞게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킨크림이나 에멀전, 로션, 젤, 오일류
제품 유형에서 유아용 제품일 경우에는 허용되는 클레임 문구로 신선함을 느끼게 해준다. 그리고 아기의 피부를 부드럽고 깨끗하게 하며 상쾌하게 해준다. 그리고 열 발진으로 인한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준다. 라는 문구가 허용 가능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가려움증을 방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금지 클레임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백 제품이나 주름 개선 제품을 보셔도 미백 경우에는 피부를 균일하게 밝게 해줍니다. 그리고 피부를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어, 얼굴의 반점과 검은 반점을 줄여줍니다. 등의 완화적인 표현이 허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주름 개선의 경우에도 주름의 발생을 줄인다. 그리고 조기 노화를 지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젊은 피부를 관리한다 등의 용어까지는 허용되는 클레임으로 규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지되는 클레임입니다. 규정에서는 금지되는 클레임을 제품 유형으로 구분하진 않았고, 총 119가지의 금지 클레임 문구를 규정 지어 놨는데, 여기서 몇 가지만 보자면 곤충 물림으로 인한 가려움증 완화의 경우에는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건 맞지만 곤충 물림은 화장품의 정의와 좀 부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클레임이고요. 그리고 항바이러스, 항균, 살균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도 화장품으로선 적절치 않은 클레임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나 모발 제품의 경우에는 머리카락 성장을 멈추거나 늦추거나 방지하거나 자극하거나 어, 증가시킨다는 클레임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탈모 방지의 경우에도 금지가 되고요. 충치 예방의 경우에도 금지 클레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를 몇 가지를 대조해서 허용되는 것과 금지되는 걸 보자면 이제 허용되는 쪽으로는 세균 완화, 근데 금지되는 걸로는 세균 제거, 그리고 피부 밝아짐, 그리고 하얀 피부, 이렇게 좀 대조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모공 크기 감소나 모공 제거, 그리고 주름 완화, 주름 예방 및 제거, 이렇게 금지와 허용되는 클레임을 대조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할랄 규정 관련해서도 사전 질문 사항에 포함되어 있던 규정이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아시다시피 인구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그중에서 86% 이상이 이슬람 교도이기 때문에 할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국가이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2014년부터 할랄 보증법을 발의를 하였고 2020년에는 옴니버스법을 추가로 발표를 하면서 화장품에서 이제 할랄 인증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옴니버스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도네시아 영토에 진입하거나 그 안에서 이제 유통되는 제품들은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될 때 그 시점에 대해서도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규정에서는 화장품에 2026년부터 할랄 인증을 의무화라고는 명시되어 있지만 할랄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수출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과 받지 않은 제품을 구분해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약에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할랄 인증 제품들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고 다른 매대에 이제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비할랄 제품으로서 이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옆에 보시는 할랄 공식 규격에 맞게끔 할랄 인증 로고와 인증 등록 번호를 함께 패키징에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임의로 표시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할랄 보장청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인정한 할랄 인증 기관에서 사전 신청을 한 후에 패키징에 표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도 인도네시아 수출이 가능하고, 하지만 이제 할랄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정보에 대해서도 라벨링 또는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 이 표기 방법에 대해서는 특정 지어져 있는 규정은 없고요. 그림이나 마크 그리고 단어 등의 형태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도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아세안 국가에 함께 묶이는 국가고요. 화장품 라벨링 관리 지침, 화장품 관리 지침에 이제 라벨링 규정이 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하게 이제 객관적으로 기존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화장품의 안전성 그리고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동일하게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의약품, 질병 예방 이런 용어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라벨의 크기나 형식 및 내용에 대해서도 화장품 라벨 크기는 이제 출시하는 책임자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라벨에 적힌 정보가 소비자가 봤을 때 육안으로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라벨에 있는 내용은 진실된 내용이어야 돼서 모든 내용들이 다 증명 가능해야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재되는 문자 또는 숫자의 내용은 이제 라벨의 배경과 대조되게끔 해서 눈에 잘 들어오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점이 베트남 라벨링 규정에서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필수 표기 사항이 정해져 있는데요. 9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명, 그리고 사용 방법, 성분 목록, 원산지 정보, 그리고 책임자 정보, 수납량, 제조 번호, 그리고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그리고 사용 시 안전 경고 문구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2번, 5번, 9번의 사용 방법이랑 책임자 정보 그리고 사용 시 안전 경고 문구의 경우에는 베트남어로 필수로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의 이제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의 경우에도 날짜는 월, 연 또는 일, 월, 연 형식으로 GMP 규정에 따라서 표기를 해주시면 되고 유통기한 또는 최적 사용기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 시험을 했을 때 결과가 30개월 미만으로 나오는 제품은 유효기간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이 있고 이제 9번의 안전 경고 문구에 관해서는 아세안 화장품 규정에서 부록에 기재된 제품 라벨 사용 조건 및 필수 경고를 기반으로 해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필수로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 건 9가지지만 또 이것도 제품 특성이나 뭐 크기의 특성상 모두 표기를 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면 제품명과 제조 번호를 필수로 표기를 해주시고 나머지 정보는 보조 라벨 형식으로 아까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이제 제품 형태에 맞게끔 이제 나머지 정보도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나머지 정보를 뭐 보조 라벨 식으로 기재를 할 때 원본 라벨에는 보조 라벨이 어떤 식으로 인쇄가 되어 있고 어떤 정보가 추가로 담겨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이제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베트남의 라벨링 예시도 인도네시아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어와 영문이 지금 혼용이 되어 있고 여기서 용기에 필수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 항목은 제품명과 생산 제조 번호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네모의 사용 방법 그리고 책임자 정보의 경우에는 베트남어로 표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샴푸 제품을 보셨을 때도 사용 방법이랑 안전 경고 문구 그리고 책임자 정보의 경우에는 베트남어, 나머지 제조 번호와 뭐 제품명 그리고 성분 목록, 뭐 제조 일자, 뭐 제조국의 정보를 보시는 것처럼 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라벨 규정은 방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클레임에 관련해서도 이제 화장품 분류 및 화장품 특성 지침이라는 규정에 기반해서 허용되는 클레임과 금지되는 클레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는 다르게 직접적인 문구가 기재가 되어 있진 않고 어떤 유형의 의미들을 담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질병 치료나 예방, 뭐 모발 세포 재생, 흉터 제거 등의 경우에는 주장을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화장품 특성에 맞게 이런 클레임들이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의 모든 기름을 제거한다는 걸 기름 제거에 도움을 준다라는 용어로 바꾸게 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금지되는 의미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발 관리 제품의 경우에도 이제 머리카락을 두껍게 한다, 아니면 탈모를 방지한다, 모발 성장을 촉진한다 등의 클레임은 금지가 되고요. 제모 제품의 경우에는 모발 성장을 방지하거나 중지시킨다는 절대적인 단어는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손톱 관리 제품에서도 영양 공급을 통해 손톱 성장에 영향을 줌에 대해서도 금지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스킨케어 제품에서도 흉터 제거, 그리고 피부 염증 치료, 붓기 감소와 제거의 경우에도 화장품 정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클레임들은 금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강관리 제품의 경우에도 구강 감염, 변이된 치아 등의 의료적 작용, 그리고 발한 억제 제품의 경우에도 발한을 멈추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적으로 볼 수 있고, 향수 방향제의 경우에도 추상적으로 이제 감정을 향상시킨다거나 성적 매력을 높인다거나 이런 문구들은 원칙상으로는 이제 금지된 클레임이라고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금지 클레임이지만 화장품 특성에 맞게 조정된 경우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비듬 치료의 경우에는 비듬을 정돈 아니면 비듬 완화가 허용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여드름 치료는 여드름 감소, 또 바디 퍼밍은 이제 피부 퍼밍, 가슴 퍼밍도 가슴 피부 퍼밍 정도로 조정을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국가로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아세안 국가와는 별개로 인도 화장품법이 따로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요. 화장품 라벨링 규정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화장품 라벨링 요건으로는 이제 라벨에는 제조업체 정보, 제조국, 그리고 브랜드 등록 정보, 그리고 브랜드 소지자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 이 필수 표기사항이 표기된 라벨 스티커 부착은 사전에 허가기관에 신청 후 승인된 신고 장소에서 부착이 가능하고요. 만약 한국에서 먼저 부착을 하고 수출을 한다라고 하셨을 때도 인도에서 통관 과정에서 라벨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라벨링이 면제된 요건이 있는데 다른 국가로 100%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도에 수입되는 경우, 재포장을 위해서 이제 벌크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라벨링이 면제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 또 포장재 시험이나 소비자 연구, 또 R&D 목적으로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국으로부터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인도 국내 출시되지 않는다는 선언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인도의 라벨링 필수 표기사항의 경우에는 내부 이너 라벨과 아우터 라벨의 규정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수납량의 경우에는 외부 라벨에만 표시를 하실 수 있고, 또 내부 라벨에는 이제 사용 설명, 그리고 경고 문구, 그리고 유해하거나 독성 있는 성분명 및 함량에 대한 설명은 이제 이너 라벨에 필수로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이제 제품명이나 제조소 정보, 그리고 유통기한, 또 제조 번호, 제조 허가 번호, 그리고 성분 목록, 또 라벨링 기타 법적 요구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제 제품 내부, 외부 모두 다 표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유형에 따라서 추가적인 라벨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염료, 색소 및 안료를 함유한 연모제에 대해서는 이제 파라페닐렌디아민이나 기타 염료, 색소 및 안료를 함유한 연모제에는 영어와 현지 언어로 아래와 같은 설명이 라벨에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내부 라벨과 외부 라벨 모두 표시가 되어야 되고요. 이런 기타 규정에 관련해서는 이제 11번 항목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네모의 회색 글씨로 이제 이 제품에는 특정 경우에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첨부된 지침에 따라 예비 테스트를 먼저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제품은 속눈썹이나 눈썹을 염색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사용하면 실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아래에 이제 더 많은 기재 사항까지 같이 이제 라벨에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소가 함유된 치약의 경우에도 이제 치약의 불소 함량은 1000ppm을 초과할 수 없고 튜브 및 상자에 불소 함량을 ppm 단위로 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유통기한은 용기, 튜브 및 단상자에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지되는 사항으로는 이제 화장품 용기, 라벨 또는 포장지에 제조업체가 작성하거나 뭐 기록한 비문이나 표시를 변경하거나 지우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화장품도 의도한 사용자에게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아이디어를 표현하거나 전달한다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헥사클로로펜이 함유된 화장품은 제조나 수입이 금지가 되고 있고요. 비누의 경우에는 1%를 초과하지 않는 농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각 비누의 포장지에 주의사항을 눈에 잘 띄게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문구로는 이제 헥사클로로펜 함유, 아기에게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를 함께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라벨 예시가 지금 블러 처리가 돼 있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표시 기재 사항이 제품명 그리고 성분 목록 또 사용 설명 그리고 제조 번호 사용 기한 소비 기한 그리고 제조소 정보 제조 허가 번호 그리고 수납량 등을 이런 형태로 이제 표기를 해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의 화장품 클레임 규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클레임 관련해서도 규정은 되어 있지만 뭐 디테일한 문구까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규정에서 다만 말하고 있는 클레임에 대해서는 정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정확성에 대해서 광고는 이제 사실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정 성분 및 효능 관련 클레임의 경우에도 특정 성분의 사용 여부는 인도 식약처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금지된 성분은 이 포함된 제품은 당연히 판매를 하실 수가 없고요. 효능 주장은 과학적으로 뒷받침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 클레임으로는 이제 환경적으로 유익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으실 때는 경쟁 제품에 비해 유리한 특징적인 점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유로 하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 성분이 없다는 주장을 할 경우에는 해당 성분이 다른 경쟁 제품에 비해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별에 대해서도 피부색에 대해서 모든 인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주얼에 대해서도 제품의 비주얼이 약간 환경, 뭐 녹색이나 뭐 자연 성분을 좀 어, 연상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징 이미지를 사용해서 소비자의 인식을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클레임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지 클레임의 경우에는 피부톤을 영구적으로 밝게 해준다는 식의 이제 과장된 표현이라던가 모든 주름을 없애준다라는 비현실적인 그리고 특정 질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건강 관련 주장의 경우에는 금지가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클레임이 규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광고협회에서는 광고를 중단시키거나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법적 제재도 당연히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라벨 규정은 좀 간단하게 개요식으로만 말씀을 드렸고요. 세 개 국가다 보니까 30분 안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Q&A를 통해서 말씀 주시면 저희가 답변 정리해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